찬양 한 번만 더 하고 기도 잠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백상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대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사들 되게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만 만들어달라고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부장기사를 마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교사님께 보여서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님께서 연락하고 하나님 더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불어주셔서 자기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넣으셔서 우리가 충만스럽게 이 시간을 잘 하나님 정말 훈련받게 하시고 이 훈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려가여 주셔서 우리 참 불러갑니다. 내려갑니다. 우리 미랄불을 하나님 정말 함께라고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사심에서도 불구하면서 우리의 죄가 된 것들이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님 감사함으로 은혜를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물론 인정하는 붙잡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의 조건에서 살릴 수 있도록 내려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미랄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수와 같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미랄부에게 우리를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 은혜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엔트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사 차선 선생님과 김도희 선생님과 또 김학계 목사님과 안충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미랄부를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나가신가 아버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11시 반 정도 일하러 왔는데 안 오고 이러 왔는데 오늘 좀 설레는 마음으로 또 어저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이게 뭐 사람의 말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사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와서 보니까 어저께 갑자기 회사에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두 장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극장표 2장.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에게 드릴까, MVP를 뽑을까 못 뽑을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제일 먼저 제 눈에 띄신 집사님에게 이걸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우리 김용숙 집사님 미랄부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열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사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 차선인 선생님 미랄부 시작할 때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오시고 나서 계속 계셨어요. 근데 많이 힘들고 지치고 이런 가운데서도 또 이번에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초등학생 선생님을 모실 때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간식 드시면서 조금 좌우 옆에 그리고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시면서 조금 자유롭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소리 안 받으신 분 있을까요? 볼펜 없으신 분 계시나요? 볼펜 없으신 분? 잘 쓰세요? 그럼 얘기 안 되고 교실 문제 있으니까 마음만 생겨 줬어요. 얘기 들었어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니까 새로운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네요. 아직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 뵈니까 제가 정말, 미래부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미래부 교사로 있었고요. 올해 저는 좀 쉬고 있는 차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연도 이 공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러셔서 공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아이들과 공과를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직접 해보고 만들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입으로 설명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과 준비하시는 것처럼 정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지루해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공과 시간인데요. 나는 가르치고 있다는 자존감으로 교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사는 학생들이 나를 통해 얼마나 배우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생각하죠. 가르치지 않았지만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내가 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하면서도 나는 늘 뭔가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실 아이들은 저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사실 알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애들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애들이 조금 못 따라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저희 엄마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늘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교회에서 공과를 하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공과를 준비하면서 내가 공과를 준비하니까 이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이해했는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는 공과를 준비했다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나 내가 그냥 공과를 준비하고 시간을 때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얻고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만족감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기존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은 금방 또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짧게 원래 공과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할게요. 공과 지도의 핵심이 포인트인데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무장하기,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준비하기, 성경 본문을 완전히 소화하기,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공과 내용을 각자에 맞게 재구성하기, 그리고 교재에 얽매이지 않고 참고서로 생각하기, 목표와 주제를 분명하게 하기, 도입을 잘 준비하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전달하기, 그리고 교사가 먼저 은혜 받고 실천하기. 이런 거는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교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하냐 하면 뭐 하나부터 100까지 정말 줄줄이 다 나와요. 근데 그 글자 그냥 써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공과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쭉 썼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기도를 준비한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들이 잘 하실 거라 믿고 저희 미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건데 예전에 경진이가 사인펜을 싫어했어요. 사인펜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사인펜을 쓸 때 찍찍하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경진이는 사인펜으로 쓰지 않고 색연필로 공과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사인펜을 가지고 공과 준비를 다 했지만 그 친구는 색연필을 가지고 공과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윤재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림도 잘 그려서 윤재 활동지에는 그림이 따로 없어요. 윤재가 그림을 그리거나 윤재가 지점토로 만들거나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그 자리를 비워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공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서 공과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각 조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별 선생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계셔야 돼요. 또 우리 반 친구 경진이가 색연필을 싫어한다는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알려주셔서 혹시나 우리가 공과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경진이한테 사인펜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경진이가 이유 없이 사인펜을 던지거나 하기 싫다고 안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소리를 싫어해서 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들을 잘 배려하셔서 공과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구성하기인데요. 재구성하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반의 특성이 맞으면 그 특성에 따라 재구성을 하시는데 재구성이라는 거는 원래 A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더 수준을 높이고 못하는 친구에게는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라는 글씨를 쓸 때 잘 쓰는 친구에게는 빈칸으로 예수님을 쓰게 할 수 있지만 못 쓰는 친구에게는 글씨를 예수님이라고 써주고 따라쓰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수준 차이를 두셔서 공과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예를 들어서 쉬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친구들
글씨를 쓸 수 있는 친구에게는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칸을 마련해주고, 글씨를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친구에게는 그림 카드를 줘서 그림 카드를 붙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를 재구성하는 거고요. 이제 올해부터 교재를, 이제 새로운 공과가 시작될 때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는 말씀도 있고 학습 목표도 있고 활동 연결 활동도 있고 말씀 카드가 있어요. 말씀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거기 있는 거는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듯이 이걸 그냥 교과서, 참고서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덧대셔서 아이들한테 하실 때는 좀 더 알찬 구성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새로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재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은 공과가 될 수 있으세요. 특별히 거기에 있는 말씀 카드라고 해서 늘 4장의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 4장의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과 복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습을 할 수 있고 또 본문 말씀을 그걸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 말씀 카드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공과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과를 아이들에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와 주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산이 뭐 바다로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산이 바다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목표가 정확해야지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내내 그 한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으세요. 자꾸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내가 하는 말들을 정리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처음에 그랬지만 얘가 표현을 안 하잖아요. 선생님 제대로 하세요 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산으로 가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세요. 분명 처음에 얘기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뒤로 가면 뭔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바뀔 수도 있고 점점 이 내용들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하시면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르치시면 돼요. 계속 생각하시는 게 내가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그날은 용서에 관해서만 아이들이 잘 알고 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 용서 이외의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한두 가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알고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그 한 가지의 목표를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정하세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과를 시작하실지가 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 공과책에는 학습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길고 여러 가지의 목표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우리 반에게 할 수 있는 목표는 이거다 라고 찍으시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목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목표를 가지고 공과를 하시면 돼요. 그 이외의 것들 벗어나지 않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체의 통일적인 학습 목표가 필요하다 하시면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공과 모임 할 때 학습 목표를 정해주시면 그 정해준 학습 목표 내에서 조금씩의 변형은 가능하지만 큰 틀을 변화시키지 마시고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님이 그 학습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그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과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2번의 반복 효과 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번 다 아이들이 그 주제에 맞게 들으려면 선생님들이 학습 목표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공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세요. 그리고 또 도입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도입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공과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공과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얘들아 자리에 앉아 우리 공과 시작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공과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입증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조금 그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도입 부분에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들을 보여줄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들을 감사합니다.
고통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이따도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 지점토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드세요. 지점토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드시고 저 이제 빨대가 없어가지고 빨대가 두꺼운 빨대가 있어요. 두꺼운 빨대를 사선으로 자르시거나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자르시면 그거를 지점토 위에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 이것들이 다 서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위에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 손을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럼 아프거든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셨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사실 그 아프고 힘든 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로 한번 느껴보시면 조금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도입 부분을 한번 십자가 위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빨대를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고서 이게 어떤 느낌일까? 아파? 아니면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으면서 도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뭐지? 좀 흥미롭고 신기하니까 아이들이 계속 이제 그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겠죠. 이런 도입 부분을 할 수 있는 좀 재밌는 이야기나 재밌는 노래 아니면 어떤 작품 이렇게 필요하신 것들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도입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전달하는 거, 그리고 교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제가 10년도에 했었죠. 10년도에 이제 공과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과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자랑해요. 단어는 10단원, 성경 말씀, 준비물, 공과 목표. 그래서 도입 부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그 다음에 목표 써놓고 말씀 나눔. 여기에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연결 활동, 그 다음에 정리. 예전에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근데 평가는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거는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평가를 뺐는데 정리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공과 목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는 공과 목표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했었을 때는 목표를 조금 아이들이 목표만이라도 알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목표를 손유의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했죠. 이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생각은 안 나지만 비슷하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처음과 끝 시간에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해도 이 학습 목표만 손유의로 하고 가면 혹시나 집에 가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학습 목표를 계속 손유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손유의로 만들려고 하니까 단어를 저희가 쉽게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쉽게 바꾸려고 조 선생님들끼리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방법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학습 목표를 손유의로 만들어서 하면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했을 때도 이렇게 따라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 때는 민기가 되게 어렸었는데 민기가 좀 잘했어요. 민기도 좀 잘해서 민기가 옛날에 했었을 때는 지난 학습 목표 얘기할 때 그 옛날에 했던 단어들을 조금씩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공과 목표를 정하실 때 쉬운 단어로 하되 아이들이 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손유의나 어떤 반은 아무튼 노래로 만들었나, 문유진 선생님 반에서 아무튼 노래를 만들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은 그때 아무튼 손유의로 해가지고 공과 목표를 했고요. 그리고 복습이에요. 복습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미로찾기라고 쓰여있는데 이 전 시간이 예수님만 따라가요 해서 예수님이랑 내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제 미로를 따라서 가면 예수님을 찾는 그런 거였거든요. 공과 활동지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미로 찾기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봤지. 그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제 말씀 다 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어디로 갈래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 초대장 만들기 해서 이거는 초대장 만들기 본가를 하고 나서 본가 연결 활동을 항상 했었는데 본가 연결 활동은 이제 초대장 만들기여서 부모님들 초대하는 초대장 만들기에서 비닐봉지 안에 사탕, 초콜릿 뭐 이런 거 넣어서 초대 활동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만들었을 때 요거 있었거든요. 왕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는 말씀이나 초대 내용 쓰고 그 앞에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붙여서 친구들 나눠주기 아니면 엄마 아빠 주기 해서 초대장 만들어서 같이 천국에 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왕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줬어요. 분과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이야기만 듣고 말만 듣고 그냥 이렇게 있기에는 분과 시간이 너무 아이들에게는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이렇게 강의 듣는 것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어서 조금 아이들이 연결 활동도 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분과를 다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준비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또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분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활동 분과라고 이제 했는데 활동 분과가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은 흥미 있는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을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는 단원 그 목표를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흰색 크레파스로 자기가 예수님이랑 했던 약속, 예수님한테 원하는 소원들을 다 써요. 쓰고 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지켜줄까, 뭐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물감으로 다시 이거를 찍어봐요. 물감으로 다시 찍어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우리의 소원들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물감을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이 물감 가지고 하는 활동을 가지고 저희 조변 선생님들이랑 상의할 때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물감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물감 옷에 묻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할 것 같고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들의 걱정이고 사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우리들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신 붓으로 하면 조금 아이들이 물이 튈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 했냐면 이런 뾱뾱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를 그냥 나무젓가락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이걸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붓으로 하면 이게 물이 많이 흐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물감놀이 할 때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과 내용 시간에 이런 거 활동하시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있게 공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두 번째는 짧은 주의 집중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주의 집중이 되게 짧아요. 주의 집중이 되게 짧아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1초 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데 보고 또 내가 분명히 이 아이를 쳐다보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또 다른 데 쳐다보고 딴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심했던 애가 이 김대현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대현이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거거든요. 다른 교회로 갔지만 이때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뭘 만들었었냐면 그 농협 봉투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냥 입술만 칠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 인형이 말하는 게 더 신기해가지고 더 잘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과 시간에 처음에 목표 말할 때 이 아이가 말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대현이한테 오늘의 목표를 이야기해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봉투가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어서 자기 앞에서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력이 짧으니까 그 집중력을 잡을 수 있는 재밌는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성취감이에요. 이거는 윤재가 만든 건데 이때가 뭐였냐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감사 뭐 하다가 이제 과일 만들기 뭐 이런 것들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줄 뭐 감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들기를 했거든요. 음식 만들기. 여기다가 정말 한가득을 차린 거예요. 윤재가 한가득을 차려서 근데 다 그냥 대충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음식 명칭이 있어요. 여기 이게 갈색으로 이렇게 긴 거거든요. 이거 뭐게요? 네? 가지요? 고기? 좀 비슷했어요. 육포. 윤재가 육포라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건 육포. 여기 보면 이건 오렌지. 왜냐면 이렇게 초록, 주황색을 하고 전까지 이쑤시개로 찍었거든요. 이 오렌지. 이거 있고,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안 보이시죠? 김밥이에요, 김밥. 제가 까만색,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말았거든요. 말아가지고 칸을 다 썰어가지고 김밥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 포도도 있어요. 포도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사과 있고 포도. 저는 그때 육포가 가장 충격적이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윤재가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 시간에 끝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한 가지 썰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데 활동 공부를 하고 나면 작품이 다 달라요. 작품이 다 다르고 아이들이 만든 것마다 수준이 다 달라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성취감이 굉장히 커요. 아이들도 내 거, 내가 만든 거, 그리고 남들과 좀 더 다른 내 거라는 것들이 조금 각인이 돼서 되게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윤재는 맨날 싸가지고 갔어요. 자기 집에. 하나도 안 남기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 공부를 하면서 흥미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짧은 주의 집중에서 주의 집중을 조금 기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집중력이 좀 더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성취감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활동 공부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미래부에서 활동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가열돼가지고 이 반이 이렇게 한다, 저 반이 저렇게 한다 이러니까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 반은 청년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더 잘한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 또 이제 막 화가 나고 섭섭하고 또 이러시고 막 또 괜히 우리 반 애들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고 막 서운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게 너무 가열이 돼가지고 본과 공부가 완전히 정말 너무 막 정말 수능 공부보다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걸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준화를 시켰죠. 저희가 평준화를 시켰는데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공부에 손을 놓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과하지 않게, 조금 더 과하지 않게 다시 한번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내가 재밌어야 아이들도 재밌어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뭐 이런 걸 다 가르치거든요. 다 가르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에요. 왜냐면 제가 원래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과학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과목 가르치는 것보다 과학을 가르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진도도 과학이 제일 빠르고 과학 수업 할 때가 제일 화려해요. 수업도. 그래서 대표 수업 나갈 때도 항상 과학 수업만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제가 3년째 했는데 3년 내내 6번 대표 수업 했을 때 다 과학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고 내가 즐거운 수업은 분명히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고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재밌게 만들고 재밌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민기죠. 민기가 이거 노아의 방주 만들었을 때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나만의 방주를 꾸미는 거죠.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때 현종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현종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되게 조그맣고 되게 귀여웠거든요. 현종이가 있었는데 김영민 선생님 기억나실 거예요. 맞죠? 네, 현종이가 있었는데 현종이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안에다가 막 여기다 막 도깨비도 태우고 막 공룡도 태우고 엄청나게 태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현종이 그 사진이 없어요. 찾았는데 그래서 경진이가 한 거, 민기가 한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활동 문과는 정말 각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문과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노아의 방주도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건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거는 나는 친구를 용서해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용서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활동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대현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경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에다가 다 초록색으로 별을 붙여줬었어요. 그래서 별만 따라가서 하면 하트 모양이 나올 수 있게 표현을 해줬고요.
이거는 축복이 펑펑 해가지고 그 뻥튀기, 그 팝콘 터지는 것처럼 축복이 터진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려고 팝콘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축복이라는 글자에다가 팝콘을 다 붙였어요. 축복에다가 팝콘을,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그 뭐지?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그 위에다가 이제 팝콘을 다 붙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정말 크게 팡 터지는 것처럼, 신기한 것처럼, 이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애들 공부할 때 이때는 정말 잘 참여하고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누구 한 명이라도 더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업하는 거.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때 요거는 이제 분과 수업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때는 기도도 하고 다 했지만 끝날 때, 분과가 끝날 때 꼭 구호를 하나씩 외쳤어요. 뭘 외쳤냐면 분과 끝이라는 구호를 외쳤거든요. 이걸 했더니 분과를 하기 싫은 날에는 대현이가 수도 없이 분과 끝을 외쳐요. 계속 분과 끝, 분과 끝 하는데 분과는 끝이 안 나죠.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이렇게 분과 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림 카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애들에게는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이 있으면 그 밑에 아브라함이라는 글씨도 써주고 그림도 같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과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과를 이제 활동 공과를 했었던 때가 있고요. 그때는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래서 일주일에 정말 몇 시간을 공과 준비에 매달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과 정말 즐겁게 공과를 할 수 있었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의 공과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뭘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그냥 책 만들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공과를 하면서 필요한 공과 이제 준비물 이런 거 만드실 때 조금 재미있게 만드실 수 있으라고 책 만들기를 여러 개 준비했는데 예전에 들어보셨던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일단 잘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 각 조별로 모일 거거든요. 각 조별로 모여서 제가 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각자의 조에 맞게 공과 활동지나 어떤 활동을 만들어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귀하다는 허니버터칩을 제가 이거를 얼마나 구했는지 이 시간을 위해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제가 간 건 아니고 인천공항에서 구해온 허니버터칩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활용하셔서 좀 이따가 조별로 모이셔서 하신 가장 잘하신 한 팀에게 제가 사실 여러 개를 구하고 싶었지만 없었어요. 정말 없어가지고 딱 2개 구해서 하나는 저랑 실력이 없고요.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랑 실력이 없고 그 다음에 홀에 남은 거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 승엽이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나오셔서 일단 조별로 지금 앉으실래요? 그러면 지금 조금 분위기를 전환시킬 겸 조별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을 이렇게 붙이세요. 네,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귀찮으시면 그냥 앉으셔서 앞뒤로 앉으셔도 돼요. 너무 짧으니까. 네, 일단 앉아보시고 뭐가 너무 적다 싶으면 섞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네. 저쪽에 4, 5, 6. 저쪽에 1, 2, 3. 2점 밑에 2점.
이쪽으로 5, 6, 7번 앉으세요. 여기 5번이 되니까. 있어요? 5번? 여기 1, 2, 3조. 1, 2, 3조. 같이 몰고, 1, 2, 3조. 오번이 여기 4명. 6번이 4명. 7번 3명. 근데 여기도 없어가지고. 6번이에서 그때가 6번 3명? 4명. 네네네. 여기 1, 2, 3조. 뭐 필요하세요? A4요? 제가 가져올게요. 여기 있어. 있어요? 오늘 이 활동 평가를 소개하는 이유가 앞으로는 활동 평가를 계속 붙였다는 것이 네. 골치 아프게 했는데 이걸 활동 평가를 할지 이런 식으로 활동 지혜가가 할지 각자 반에서 알아서 네, 그거 매일같이 활동가를 할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매일같이 뭘 만드시고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중간중간에 그냥 활동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뭘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올해는 공간 시간에, 하실 수 있는 재료들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선생님이 맞추셔서 필요하신 거 쓰시고, 필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간, 이제 새로운 공간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들이랑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색깔 가르칠 때, 숫자 가르칠 때 그러니까 숫자 1 쓰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숫자 2 쓰고 스티커 2개 붙이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면 색깔 가르칠 때 빨간색 색종이 올려 붙이고 빨간 안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뭐 풍경의 9가지 열매 하나씩 그린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 쓰기. 그러면 여기 전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써서 주변에 들고 다니거나 집에 가져가서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거나 또는 처음에 했었을 때 천지창조 했었거든요. 애들이랑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다절지로 해서 천지창조 했어요. 첫째 날에는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큰 걸로 하면 이제 아까우니까 제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으시고 네, 길게 접으시고 수상기 선생님 미안한데 거기 가서 가위 좀 반을 몇 개씩 가져오세요. 그리고 반으로 또 접으세요.
그다음에 또다시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으시면 그러면 제가 특히 부정하시는데 그러면 한이 4개 나오죠. 한이 4개 나오시면 이 중간에 2개의 칸 여기 가운데 두 줄을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반으로 접으셔서 이걸 한 칸만 딱 잘라주시면 돼요. 반으로 접으셔서 이거 한 칸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으셨으면 여기 합쳐진 부분에 한 칸만. 네. 다리가 없으시면 그냥 손으로 긴장해도 됩니다. 그러면 구멍이 하나 나와요. 네, 맞아요. 구멍이 하나 나오셨죠? 그러면 이렇게 접으시면 이렇게 여기 벌려서 이렇게 접으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잘린 부분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눌러서 그럼 책이 돼요. 책이 되셨죠? 그럼 몇 페이지냐면 겉표지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6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걸로 따지면 4개 네 개가 4개가 나왔죠? 이게 6개 책이고요. 이거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책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자르세요. 네, 여기 하나만. 이렇게 T자 모양이 되게. 네, 우리 만들어졌죠. 우리 만들어졌으면 눈을 양쪽으로 젖히세요. 양쪽으로 젖히시고 그냥 마음대로 젖으세요. 젖히시고 그냥 합치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고. 네, 다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 책이 되는데 이렇게 책이 너덜너덜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쉬워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색종이 중에서 예쁜 색종이 하나 지금 네. 풀? 이거 다시 좀 풀이요, 풀? 네, 풀 진짜 예쁜 색종이를 반으로만 접으세요. 예쁜 색종이를 반 접으셔서 반 접으신 다음에 그냥 반을 자르세요. 반을 자르시면 이 길이랑 얘를 딱 접으시면 똑같거든요. 얘를 한 번 이렇게 감싸주세요. 감싸면 아래 위가 남죠. 풀로 붙이실 때 얘들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하면 어려워요. 한 면씩 이렇게 반해주고 풀 붙여서 붙이고 나머지 하나도 그래요. 아 근데 3G라 혹시 버퍼링이 생길까봐 생기겠죠?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반으로 접어서 나왔어요. 반만 자르셔서 한 면씩 이쪽 한 면 풀 붙여서 붙이고 이쪽 한 면 풀 붙여서 붙이세요. 다 붙이셨나요? 저는 순차요 좀 알고 우리가 선수야. 내가 손 떨린다고.
아니 안 자르고 그렇게 반 붙이시면 아래 위로 흰색이 남잖아요. 네. 보기 싫죠? 이거를 나머지 색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나머지 색종이를 반으로 접으셔서 아니 자르지 마시고요. 가위를 가지고 무늬를 내세요. 저는 물결 무늬로 내줄게요. 접은 부분에 내셔야 돼요. 여기 접힌 부분에 이걸 잡고 물결 무늬로 내겠습니다. 삐죽삐죽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하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 접힌 부분에다 하시면 돼요. 두 개가 많이 두 개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마술이 아니라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르셨으면 내가 여기 땡땡이 모양을 했으면 이 다음번에는 색깔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풀로 붙이시면 돼요. 내가 안 했잖아. 일단 내가 먼저 잘라는 얘기야. 저는 한쪽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가계절 책을 만들었어요. 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봄에 관련된 걸 다 보고 그래서 사계절 책을 만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여기다 써서 매일같이 들고 다니면서 보기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뭔가 책으로 만드셨을 때는 뭐 전도할 친구 이름, 내가 사랑해야 할 친구 이름, 기도가 필요한 친구 이름 뭐 이런 것들 쓰셔서 책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셔도 집에다가 책을 모아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쳐주는 게 좋아. 너무 걸 못 알아들으니까 앞에서 가르쳐주는 게 좋아. 네, 이제 붙이셨으면 밑에도 하얗게 다 책 한 권만 두개씩 만드셨죠? 그 책에다가 한 일 동안 우리만 친구, 내가 만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문을 쓰시든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다짐을 쓰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일고일 쓰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세모책, 네모책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거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15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40분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는 딱 1시에 시작해도 안 하고 비밀책이 무슨 거야? 비밀책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세모책, 네모책은 그냥 접기만 하면 되는 책이에요. 펼쳐서 보는 책인데 이렇게 하는 책이에요. 네, 이건 삼각형, 이거는 삼각형 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삼각형 책이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여기다가 세모책은 제가 네모책만 하나 적는 거 가르쳐 드리고 나머지는 네모책을 적는 하트책을 적는 거예요. 근데 색종
중요하기 때문에 네모 접을 때 예쁜 면이 나와야 돼요. 네모를 접을 때 예쁜 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좀 늦어버린대. 그리고 또 다시 피셔서 다시 네모를 반대편으로 또 접어주세요. 네모를 2번 접으셨죠? 그러면 삼각형이 4개 나왔죠? 그럼 다시 뒤집어서 그냥 단색이나 내가 원래 쓰지 않으려고 했던 색을 세모로 접어주세요. 네, 세모. 아니, 네, 뒤집죠. 또 다시 한번 세모를 또 한번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으셨으면 다시 피세요. 피시면 완전히 피시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에 탁 치면 네모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탁 치시면 이게 그냥 접혀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됐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네모책을 여러 개를 합치면 네모책이 되는데 합치책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책 위에다가 여기 위에 하트도라고 잘라주세요. 접을 때 그러면은 하트 모양 잡나요? 네. 위에만 자르세요. 위에 펼쳐지는 부분을 하트 모양으로 자르세요. 그럼 하트가 되거든요. 옛날에 수업할 때 뭐 했냐면 아이들 사진을 얼굴을 붙이고 그 다음 몸을 그린 다음에 아이들 마음 가운데다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펼쳐보면 뭐 친구를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도와줘요. 뭘 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가슴에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림들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활동지가 되겠죠. 하트 책. 아 그래가지고 한번 어려워. 그래가지고 아 이게 보셨나요? 이 하트책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나 이쪽에서 잘 아니, 진짜 파이트잖아. 이게 너무 보고 되게 맞아. 이거까지만 하고 하트 쉽게 사용하시는 거 알겠죠? 이걸 가지고 아이들 민사에 어떻게 쓰실지도 생각하셨죠? 네, 아이들 사진 밑에다가 하트 모양 붙여주시고 하시면 돼요. 단순히 하나 할 때도 하트 모양 주머니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많은 마음을 하시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이 쓸 수 있는 게 하트 책이거든요. 펼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 그림으로 붙이셔도 되고 글씨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비밀의 책은 정말 비밀의 책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하시죠. 이거 좀 좋은 아이들이 있어.
위에보다. 네. 애들이 이거 이러시면 허니버터칩을 못 드세요. 빨리 하셔야 빨리 하셔야지. 허니버터칩. 비밀색은 금방 그냥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뒤로 돌아서서 저거부터 보세요, 빨리.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저거부터 보세요. 3등분으로 적으세요. 3등분. 4등분도 괜찮고 처음에 그냥 3등분으로 적으세요. 다 적으신 이후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종이 쓰는 건 이게 마지막이어서 나눠서 네, 다 적고 3개로 적으셔도 되고 4개로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적으셔요. 적으시면 적고 나시면 이걸 펼치세요. 펼치셔서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만 가위질 하시면 한쪽만. 네, 한쪽으로만. 네, 일자로. 한 칸에 간격을 한 2cm 간격을 하고 볼까요? 이 간격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필요하시면. 네, 여기 한 칸에 2개씩. 한 칸에 2개씩. 네. 대신 이 칸을 넘으면 안 돼요. 여기 조금 밑에 위에 부분 조금 남겨놓으셔야 돼요. 남겨주세요. 칼질을 끝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 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뒤에 백거 치면 뒤에 백거 치면 이렇게 돼요. 네, 치면 여기 다리 부분을 다 붙여주시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자르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이 모양을 교회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교회를 해야 할 때는 이 모양을 교회 모양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오면 열어봐서 아이들이 재밌으라고 그냥 열어봐서 기도해요. 찬양해요. 설교 말씀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회 와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셔도 돼요. 하나하나. 그쵸?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씩 해요. 대신 이거를 끝까지 잘 안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에 잘 띄게 밑에는 저희가 색깔을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그냥 신청일다 아이들이 하면 잘 못 띄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그냥 설명만 쭉쭉 할게요. 그래야 허니버터 치고 드실 수 있으시니까. 자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헬핑 책일 때요. 헬핑 책은 아니야, 여기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썼던 거를 대부분 제거를 해가지고 사이즈는 조그만하고 여러분 극도까지 아이들이 먹은 과일이었어요. 이 애벌레가. 근데 저는 그때 이제 5시간에 오른달 달의 변화를 여기다 이제 하나씩 넣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하나씩 다 숨겨놓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대현이랑 뭘 했냐면 감사 애벌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만 만들어가지고 애벌레 위에다가는 감사해 이렇게 썼어요. 감사해 쓰고 여기다 감사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김대현이 뭐였지? 돈가스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인가? 그런 거 썼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애벌레를 그때 크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글씨가 작으니까. 근데 글씨를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림을 주시면서 감사한 그림을 붙이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한 애벌레 만들 때 3개를 해도 되고 저처럼 뭐 7개를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제시하면 아이들이 과부하가 와요. 그래서 되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제시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한 3개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감사 이거를 여기다 이름 써서 우리 감사하는 친구들 아니면 엄마한테 전도지로 써도 되고요. 또 이거를 하트 모양으로 하면 아까 전에 그 하트 모양을 여러 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가운데를 묶어서 계속 여러 개로 나오게 하트가, 이 할핀이 있거든요. 할핀이 팔아요. 그냥 넣고 하기만 하면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2제자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할 때 이거 십자가하고 다 연결하는 거, 아니면 십자가 한 2-3개만 연결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죄를 여기다 써서 햇빛 책으로 엮어서 아이들에게 분가를 할 때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모양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돌아갈 때 잘 안 돌아가요. 맞지가 않아서 십자가라고 하면 좀 이렇게 여기 십자가 병원 모양 같지만 약간 이렇게 십자가를 하시는 게 잘 적혀요. 이렇게 적히면 나중에 12제자 이름 할 때도 하면 되고, 아니면 이 안에다가 예수님의 그 죄, 우리의 죄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감사 내용 할 때 과일 많이 하잖아요. 과일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과일 사진을 붙이고 할핀으로 연결해서 종이를 막 연결해요. 그래서 여기다 감사한 내용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할핀도 아이들이 좀 재밌어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할핀이 조금 여기가 날카롭거든요. 손을 다치지 않고, 애들이 이렇게 막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아까 응원한 것처럼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책은 제가 10개명 할 때 만들었던 건데,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우리 미라클 막대기 있잖아요. 2개씩 그냥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종이, 흰 종이 붙여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요 해서 아이들의 결심을 여기다 적어가지고 방에다 걸어놔도 되고, 아니면 10개명을 걸어놔도 되고, 그다음 기도 제목, 우리 반 기도 제목 해가지고 미라교실을 걸어가서 우리 반 기도 제목으로 걸어주셔도 되고, 아이들이 막대책으로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은 하나씩 써도 되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테이프로만 붙여도 이게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프 2-3개씩 하셔도 생막대로 잘 붙으니까 이렇게 붙이시고, 이것도 그냥 다 테이프로 붙이면 완전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도지 아이들이랑 전도에 관해서 배울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집에 어머니한테 드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즐책인데, 퍼즐책은 보육사 같은 데 가면 퍼즐을 되게 많이 팔아요. 이런 모양으로. 근데 4칸, 6칸, 8칸, 16칸 피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네모난 칸, 하트, 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용서에 대해서 배울 때 아이들이랑 이 용서라는 글자를 썼거든요. 용서라는 글자 쓴 이걸 왜 색칠했냐면, 잘 맞추는 친구들인데 못 맞추는 친구는 이 색깔이랑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색깔이랑 똑같은 거 색깔 맞추기로 맞추라고 이렇게 색깔을 칠했어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게 아니면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서 안에도 파란 스티커, 밖에도 파란 스티커, 파란 스티커끼리 찾기, 아니면 색깔별로 찾기.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용서를 배우면 용서하는 마음 안에는 원래 여기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림을 붙이던지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 뒤에다 예수님을 붙여주고요. 어쨌든 용서하는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하트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 색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은 여기 빨간색 이렇게 맞추게. 이걸 맞추다 보면 용서라는 마음을 되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트판으로도 처음은 쓸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양한 책들,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플레이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막 구경하기 너무
건데 이거를 이렇게 뽑으면 꽂아서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만져보게 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도입을 쓰셔도 되고 나중에 활동지로 좀 하기 뭐가 애매하다 하시면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찔러보면서 예수님의 아픈 고통 이런 걸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충 다 했던 거. 그리고 이거는 국가 시간에 교회에 오면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는지 할 때 이거 할핀이거든요. 이것도 할핀은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냥 접시 하나 잘라가지고 이거는 성경 말씀을 가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헌금, 찬양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공부가 교회에서 뭐 했는지 배웠을 때 이렇게 한 장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활동지 대신에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국가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변형하셔서 칸을 두 칸 뚫으셔도 돼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는 꼭 열심히 성경 보는 거, 여기는 안 보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맞아?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여기는 글씨로 쓰시고, 여기는 글씨로 쓰셔서 글씨 쓸 수 있는 친구에게는 이건 어떤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 칸은 저는 아이들이 4개 정도밖에 안 했지만,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하셔서 여러 그림을 하셔도 돼요. 가장 4개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4개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만드셔서 책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병이어 할 때도 물고기 1장, 2마리장 이렇게 해서 줄로 생겼다 해서 아이디어 만들어 보면서 보리떡 5개랑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같이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선생님이 너희들 기도해봐 그럼 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면 누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 보시면 앞부분이에요. 주기도문이랑 부분들을 했던 공과 활동지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여기에 활동지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놔두고 갈 테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그럼 제가 드디어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 말씀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는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까지는 못 볼 것 같고 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아이들이 재밌고 신나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어떤 걸 사용하셔도 좋으세요. 아니면 성경책을 보고 하셔도 좋고 이걸 보셔서 어떤 활동을 할지 음악을 할지 미술을 할지 아니면 그냥 활동지를 만들어서 할지 아니면 진짜 왕을 데리고 올지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생각하셔가지고 딱 10분, 35분, 저희가 40분까지니까 35분까지 10분 동안 시간을 두고 제일 확실한 분에게는 이 허리 건조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까지 공부를 해서 봤는데도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그런 걸 저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됐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칠수 있는지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게 몰랐다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학습 목표, 국가 목표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잖아요. 학습 목표를 손 위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돼요. 손 위로 만드셔서 하셔도 돼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물거리 같은 거보다 남이섬에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그냥 뭔가 저게 맞춰서 물거리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잡아서 적용하는 거를 수업을 할 것이냐 선생님들 다 정말 다녀가지고 예술가와 또 그것도 적용하는 거니 중요해서 그걸 천자도 공연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가는 걸 보여주면 화면을 붙이는 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로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해보고 왔거든요. 지금은 만드신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왕자 저걸로 연결해주니까 제가 할게요. 없어. 내가 지금은 그게 참고 제가 초등부 다 기초를 우리 왕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울 때 지금은 다 하셨나요? 정리 되신 것 같은데 각 반에 대표분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는 자기 나이랑 다 하셨나요? 네, 이제 다 되셨으면 구별로 한 분씩 나와주세요. 여기 나왔어요. 볼수 있는
했던 것 중에 네. 45분까지 안 나오시면 이제 허니 버튼치고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하려고 했는데 이게 5분 만에 하는 게 처음이고 제가 글자에 약해서 그냥 제가 좀 부끄러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안 하는 거라 안 해도 될까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굴까요?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당나귀 낚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중간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아무튼만 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왕관을 쓰시고 천국에 계세요. 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몫으로 사시죠, 그리스처럼. 네. 네, 사시는데,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마무리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중국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왕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명예가 아니고 권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왕 되심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왕관을 만드신다는 거죠? 왕관을 만드셔서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네. 그 다음 쪽 나오세요. 어디서 나오실 거예요? 얘도 빨리 만져야 돼. 네, 의실에 나오세요. 네. 안 나오시면 국공인 줄 아시게요. 설명을 해줄 텐데. 와, 대박이다. 너무 활용했고 그림을 선생님한테 가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한다면 일단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그 위에 좀 보여주고 왕이시면 친구도 그렇지만 왕으로 오시고 그 위에 있는 우리 위에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었고 안에 친구들 이름을 줬어요. 하기는 사진을 저희 이거는 시각밖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정연이의 왕이에요, 인류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요한이의 왕이고 민우의 왕이고 한 명 한 명 찍어주고 보여주면 했던 것 같아요. 아까랑 다른 분이세요. 우리가 약방돼요. 네, 비밀책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예수님 왕이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쪽.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게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지성민 선생님 나오세요. 지금 생각을 또 아이디어가 딱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안수 선생님은 저희도 아예 안 듣는 아예 듣고 계신 거예요? 지분이 좀 한 30%의 지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나오시면 그중에 30%의 지분. 아직 다 안 드셨나요? 우연생님도 아직 안 됐나요? 정말 언제까지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즘 마무리 듣는 걸 하고 제가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마무리하고 듣는 걸로 할게요.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마무리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영생의 삶을 소유하게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 친구들이 듣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미래부에 왔었을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인터넷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미랄부라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주거로 전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천국 가서 꼭 만나서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기대하면서 국가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짓고 싶으나 아직도 저축을 끝나지 않고 얼마나 대단하셨어요.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주성민 선생님도 끝났어요? 정말 오늘 걱정 3개만 가지고 이렇게 하실 분만 계세요. 아니, 눈치를 마시고 빨리. 저기 그만 마칠까요? 그러면 오늘의 1등은 어딜까요? 네, 이게 은지쌤의 반주가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왕이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저 때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찬양, 예수님의 왕이신 거를 찬양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수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맞죠? 네, 그러면 의지 선생님들 받을게 제가 이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바꾸세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활동 공과를 마치겠고요. 제가 올해 미랄부 공과만 맡게 됐는데 공과 다음에 공과 할 때요.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아쉬움이 많아요.